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루푸스에서 섬유근육통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루푸스가 있는 분들 중에서 섬유근통 증후군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동반되는 것이고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루푸스 증상이 있으면서 섬유근육통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 섬유근육통이라는 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 앞에 그림 18개 앞통점에서 11개 이상 부위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를 섬유근육통 증후군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럼 18군데 앞통점, 지금 보시면은 뒷목과 어깨, 견갑골 쪽, 그다음 팔꿈치 관절, 골반, 허리, 고관절, 그리고 무릎. 루푸스 환자분들 중에서요,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에게 섬유근육통이 좀 더 많이 발생합니다. 어, 그러니까 루푸스 남자 환자분들보다는 루푸스 여성 환자분들에게 이 섬유근육통 증상이 더 잘 발생한다는 거예요. 18군데 앞통점 중에서 11군데 이상의 앞통점이 나올 때 섬유근육통 증상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루푸스가 있을 때 지금 이렇게 목 아파지고요, 어깨 아파지고, 뒷목 어깨 아파지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고관절 아프고, 이런 섬유근육통 증상이 동반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어, 굉장히 심하다. 루푸스가 있는 분들 중에서 섬유근육통 증상이 동반되면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 루푸스 자체가 원래 근육 통증이 있고요, 관절 통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루푸스 때문에도 근육과 관절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 섬유 근육통 증상까지 더해지게 되면 강력한 통증이 발생한다. 엄청 심한 통증이 발생돼서 밤새 한숨도 못 자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루푸스와 섬유 근육통 증후군이 동반되면 굉장히 심하다. 굉장히 강한 통증이 발생된다. 그래서 이 섬유 근육통 증상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약물만 더욱 늘어나면서 점점 몸 상태는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섬유근육통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루푸스만으로도 힘든데, 섬유근육통까지 더해져서 섬유근육통에 해당하는 약물까지 추가로 복용하게 되면서 점점 약은 늘어나고, 만약 그 약이 듣지 않게 되면 또 다른 약이 추가되고 바뀌고,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고 섬유근육통 증상이 점점 더 약이 듣지 않으면서 고착화되는 굉장히 어려운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유근육통에 대한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섬유근육통 하나만 있어도 힘든데 루푸스와 섬유근육통이 같이 있으면 얼마나 통증이 심할까요? 그럼 어떤 경우에 잘 생기는가? 루푸스 환자분들 중에서 섬유근육통 증상이 잘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첫 번째,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섬유근육통 증상이 잘 생깁니다. 루푸스 환자분들 중에서 유달리 혈액순환이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혈액순환이 약한 분들은 섬유근육통 증상이 잘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스테로이드를 오래 복용한 분들은 또 혈액순환이 안 되기도 하고, 담음 같은 어떤 이물질들이 몸에서 노폐물들이 잘 쌓이고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오래 드신 분들 중에서 섬유근육통 증상이 동반된 경우가 많고요. 또는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좀 많은 양으로 복용하신 분들 중에서 섬유근육통 증상이 동반된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스테로이드를 3년 이상, 3년 이상 드신 분들 중에서, 루푸스 환자분들 중에서 스테로이드를 3년 이상 드신 분들 중에서 섬유근육통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보인다. 루푸스가 발병한 지 상당 시간 경과하신 분들은 섬유근육통 증상이 나타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세 가지 타입이 있고요. 간혹 섬유근육통이잖아요. 근육의 문제, 어떤 근육의 문제가 있는 루푸스 환자분이냐, 근육량이 감소하신 분들 중에서 섬유근육통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루푸스 환자분들 중에서 근육량이 감소한 분들, 그리고 근육이
흐물흐물해지신 분들, 근육이 물렁물렁해지신 분들, 근육이 단단하지 못하고 말랑말랑 흐물흐물 푹 퍼지신 근육, 근육이 말랑하신 루푸스 환자분들, 근육이 흐물흐물하신 루푸스 환자분들은 소묘근육통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런 분들은 순환이 안 돼요. 순환이. 근육량이 감소되고 근육이 흐물흐물하신 분들은 대사 능력이 떨어지면서 몸의 순환 자체가 안 좋다. 그러다 보니까 섬유근육통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루푸스 환자분들 중에서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고 있는 분들 중에서 루푸스 환자분이 계시다면, 만약에 본인이 섬유근육통 증상도 있다면 본인의 근육량이 어떤가, 본인의 근육의 강도가 어떤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루푸스가 있는데 근육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내가 루푸스가 있는데 근육이 흐물흐물 물렁물렁해졌다. 이런 분들은 섬유근육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가? 섬유근육통에 대한 제가 강의에서 섬유근육통의 치료법 원리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생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 해당한 내용을 해결했을 때 섬유근육통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 혈액순환을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전신을 움직이고 자꾸 걷고 몸을 움직이면서 순환시켜주고 반신욕이나 족욕 등을 통해서 따뜻하게 몸을 순환시키거나 또는 좌욕, 그리고 운동, 적절한 운동, 그리고 마사지, 전신을 마사지하거나 주물러주는 거, 몸의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하는 모든 작용들이 섬유근육통 증상을 줄어들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섬유근육통 치료에 대한 강의에서 어혈이나 담음, 한의학적으로 어혈이나 담음 같은 몸에서 생긴 비생리적인 노폐물들, 비생리적인 물질들이 혈액순환을 저하시키면서 통증을 유발한다. 섬유근육통에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이런 어혈과 담음, 비생리적인 노폐물들이 혈액순환을 저하시키면서 통증을 유발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루푸스의 섬유근육통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혈이나 담음이 있다면 이 어혈이나 담음이 제거될 수 있도록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하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 제일 좋은 것은 걷기입니다. 움직이면서 쉬지 않고 계속 걷거나 몸을 계속 움직여주는 거.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몸을 움직여주는 거야. 가만히 있지 마시고 몸을 1초도 쉬지 말고 계속 어떻게든 움직여주면서 혈액순환 시켜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족욕, 반신욕이라든지 마사지, 주물러 주는 거 여러가지 방법들이 다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하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로 스테로이드를 오래 복용하신 분들은 결국 스테로이드 복용량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루푸스 환자분들 중에서 섬유근육통 증상이 심한 분들은 핵심이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 복용량을 줄여야 돼요. 어떻게든. 그러려면 루푸스 증상이 좋아지도록 해야 되겠죠. 루푸스 증상이 좋아지면 검사 결과상 수치도 좋아지겠죠. 그 수치들이 좋아지면 스테로이드 복용량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루푸스 증상이 좋아지고 검사 결과도 좋아져야지만 스테로이드를 줄일 수 있고, 스테로이드가 줄어들면 섬유근육통 증상도 줄어들게 됩니다.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다 보면 우리가 문페이스라고 그러죠. 턱에 이렇게 둥그렇게 얼굴이 변하는데 그 붓기, 그 부어있는 것 자체가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의 순환이 안 좋다는 거예요. 결국 혈관이 약하다는 겁니다. 스테로이드를 오래 드신 분들은 혈관이 약해진다. 혈관이 약하다 보니까 순환이 안 되고 혈류순환이 좋지 않다. 그러다가 근육통이 발생한다. 섬유근육통이 혈류순환이 떨어지면서 발생이 된다. 결국 스테로이드를 오래 복용하는 것이 혈관을 약화시키고 혈관이 약해지면서 혈류순환이 저하되고 혈류순환이 저하되면서 섬유근육통이 발생된다. 결국 핵심은 스테로이드를 줄일 수 있도록 루푸스 증상을 관리하는 거. 세 번째, 루푸스를 예방한 지 몇 년 경과하신 분들. 3번은 2번과 동일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푸스가 오래된 분들일수록 섬유근육통이 심해질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루푸스의 말기로 진행되는 경우, 루푸스로 정말 오랜 시간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말기로 진행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루푸스가 말기로 진행되면요, 엄청난 통증이
동반되는데 그 통증 중에 상당수가 이 섬유근육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루푸스와 섬유근육통에 대한 이 강의 내용, 루푸스가 말기로 진행하지 않도록 제가 힌트를 드린 것입니다. 루푸스의 말기로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극심한 통증,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통증이 동반되는데 그게 섬유근육통 증상도 상당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루푸스와 섬유근육통 강의는요, 내가 지금 현재 루푸스가 있지만 섬유근육통이 없다 하더라도 꼭 잘 숙지해 주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섬유근육통 증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방법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 꼭 이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유근육통 증상을 관리하는 것은 루푸스의 말기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루푸스의 말기는 극심한 통증이 나타난다. 섬유근육통이 동반된다. 루푸스 말기에 나타나는 섬유근육통을 막기 위해서 꼭 오늘 이 강의를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